자, 이제 1장 2절. 조선에 수입된 서양 수학서적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사학자 홍만생 교수는 현재 한국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의 산서 원전들이 골동품의 관점으로 볼 때는 크게 가치가 높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선 산학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모두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 또는 조선, 명나라, 청나라 등 사이의 수학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고리를 찾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규장각 소장 서적 초방이라고 규장각이란 그 잡지에 2008년에 낸 원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대만 사범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인데 동양 수학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수학사를 하게끔 되고, 그 한국 수학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료들을 확인하러 한국에 와서 규장각에 가서 그 서적들을 뒤져본 거예요. 뒤져보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호 간의 연관이 있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방문 기간이 짧아서 다 보지는 못하고 분석을 못했지만 거기에서 이러이런 것들은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만 얘기하죠. 규장각의 중정산법 통종이라는 중국 산서의 해적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왔는지를 중국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여기서만 그 책이 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떤 통로를 거쳐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산 경전이 어떻게 중국의 명대와 청대에 걸쳐 환영을 받았는지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산학에 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서광계, 마테오 리츠와 함께 번역한 기화 원본의 사본이 또 한국엔 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또 중서산학 사종이라는 책에는 이선란 선생 교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때 실제로 이게 이제 이선란 선생이 그걸 교정한 건지, 또는 아니면 그냥 청대 서적상이 그냥 뒤에 그냥 이선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100년 전, 150년 전에 중국의 유명한 수학자거든요. 사학자고, 이 사람이 이 서양 수학을 번역해서 중국말로 소개를 하면서 서양 수학의 중국의 도입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그냥 광고 같이 그냥 사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이 수학 교류의 이 맥락을 뒤져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왔을 때 만나서 그 후에 그 답을 주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내가 찾은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해서 이 사절단이 방문할 때는 중국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천문기구와 최신 서적, 그리고 산학책, 또 천문학책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산서를 구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이 가서 구해와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내가 이러이런 것들을 구해와서 이렇게 바칩니다 하고 왕한테 바친 기록에는 별로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묻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정확하게 누가 무슨 책을 갖고 와서 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써온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천문학책, 산학책, 또 천주교책, 그리고 해시계, 자명종, 천주상 등을 가지고 왔다 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쓴 어떤 책이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서 원전이 조선으로 수입된 과정에 대한 문헌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 1631년에 7월에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천리경, 서포,
그 다음 자명종 등을 가지고 왔고, 또 명나라의 이천경이 제작한 서양식 해시계가 1936년 도입이 됐고, 1943년에 1월에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1645년 1월에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독일인 아담 샤렉의 천문, 산악, 천주교 서적과 여지구, 또 천주상들을 가지고 오고, 또 1648년 인조 26년에는 홍주원이 북경에서 시헌역을 가져오고, 이게 서양의 달력입니다. 서양의 달력. 또 1653년에는 하멜이 풍랑으로 제주도에 표류하고, 또 11월에는 일본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의 경서들을 구해가고, 1657년 3월에는 청나라에서 우리가 조총을 사고, 또 1678년에는 청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책들을 사가고 또 구해가고, 또 5월에는 일본을 위한 외관이 준공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또 교류가 더 원활해지고, 이와 같이 조선의 관리들은 꾸준히 주변국과 교류하면서 동양은 물론 서양의 문물과 과학기술 관련 책을 구하고 또 읽고 꾸준히 이해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초기,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이 연행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 연행을 연경으로 가는, 연경, 북경의 옛날 이름이 연경입니다. 이 연경으로 가는 사신 행차를 연행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절마다 가는 여러 자주 갔었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개 가게끔 정착이 됐는데, 연행사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에 출발해서 그해 12월쯤에 이제 연경에 도착하고, 거기서 40일이나 60일 동안 머무른 뒤에 2월쯤에 이제 날이 좀 풀릴 때쯤 출발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이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연행을 따는 사절단의 구성이 정사, 부사, 그리고 서장관, 이 각 한 명이고, 뭐 대통관 3명, 안물관 24명 등 한 30명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학자들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죠. 이때 이 자비를 내서, 나라 돈이 아니라 자비를 내서 자기 자제를, 친척을, 자식이나 친척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친척이 가면서 그 사람들은 관심은 다른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학술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학술 서적들을 모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 사이에 뭐 홍대영, 박지원, 뭐 유득공, 김정희 같은 학자들이 연행사 또는 자제 군관으로 청나라에 가서 강희제, 또 걸륭제 시대의 새로운 학술 및 학풍을 도입하고 천주교와 서양 학문에 관한 서적들을 들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지하의 열하일기, 열하에 다녀와서 쓴 열하일기, 또 그 외에 홍대용의 담원연기 등이 있습니다. 홍대용의 경우 35세가 됐을 때 1765년에 동지사인 서장관인 숙부 홍옥을 따라서 자비로 연행을 가게 됩니다. 그 출발하기 5개월 전부터 선배의 연행기를 읽고 역관을 통해서 번역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충만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혼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또 그리고 거기서의 그 역사, 풍속 등에 대해서 나눈 토론들을 근거로 담원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 지식을 습득해오고 서적들을 구해오고, 홍대영의 북경 방문은 그가 쓴 수학책 주해 수용을 낳게 됩니다. 주해 수용의 서문을 보면 그의 수학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서문에서 그는 그때까지의 수학책이 구장산술의 범위와 방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수학책이 구장산술만 보고 거기서 한 발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서양은 또 중국은 이렇게 새로운 수학들을 하고 있는데 느끼면서 수학이 새로운 창조와 경험에 의해서 새롭게 풍부해져야 된다고 썼습니다.
이게 20세기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쓰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를 이 당시에 홍대영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수학책을 쓰면서. 이 주해 수용에서 그는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사고 능력을 길러 품성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특히 수학을 창조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홍대영은 수학 계몽, 수학 통정, 수법 전서, 구장산술 이외 많은 책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고 연구하여 당시의 수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는 조선 수학과 중국 수학의 성과 및 서양 수학의 성과를 수집하여 정리 발전시켰습니다. 홍대영의 수학 지식은 당시 수학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결점까지 발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율법, 약분법, 면적, 최적 등 근대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로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선진수학과 과학기술책, 중국의 산서 원전이 조선으로 꾸준히 유입되어 읽혀지고 분석되면서 재창조되어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 수준 발전에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